웅장한 부르즈 할리파는 시속 100km의 강한 모래 폭풍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잎 아래를 잠시 둘러보면 10층 건물의 엄청난 깊이를 가진 구조물인 기초를 만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부르즈 할리파의 기초는 24시간 내내 전기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전기 흐름에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기반이 약해져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래프트 기초는 두 사람만큼 두껍습니다. 래프트는 간단한 구조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제작하는 것은 엄청난 작업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콘크리트를 한 번에 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래프트의 건설은 철근을 배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콘크리트를 붓는 것이었는데 40도를 웃도는 두바이의 더위 속에서 이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밤에 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를 붓는 동안 얼음 조각을 섞기도 했습니다. 래프트 전체를 콘크리트로 타설하는 이 과정은 24시간 동안 각각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부르즈 할리파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수석 설계 엔지니어인 빌 베이커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집안 치마 문제였습니다. 치마를 위한 설계 계산이 잘못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건물 건설에서 엔지니어는 항상 건물이 놓일 수 있는 단단한 토양인 경질 지층을 찾습니다. 건설 단계에서는 건물의 무게가 증가하여 건물이 몇 인치씩 내려앉는 것이 정상입니다. 건물의 치마를 한 번 더 관찰해 봅시다. 이 과정에서 기초 아래의 토양이 압축되어 침하됩니다. 이제 토양은 반동력을 생성하여 건물 무게의 균형을 잡습니다. 그러나 이 치마는 안전한 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두바이 토양의 단면을 살펴봅시다. 산사와 약한 퇴적암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140m 깊이를 파고 나서도 튼튼한 단단한 지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부르즈 할리파 엔지니어들이 이 부지에 일반적인 기초 공사를 했다면 집안이 많이 내려앉아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빌 베이커 수석 엔지니어는 주변 토양의 마찰력이라는 거대한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여기서 빌 베이커 씨는 가늘고 날카로운 막대를 사용하여 모래를 뚫고 있습니다. 일정 거리가 지나면 막대가 내려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찰 결과입니다. 이는 막대가 내려갈 때 주변 모래가 제공하는 마찰력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마찰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그는 래프트 기초 아래 여러 개의 파일을 추가했습니다. 이 RCC 파일의 깊이는 부르즈 할리파의 10층과 맞먹습니다. 이제 기초를 토양에 잠기도록 하고 단면을 가져옵니다. 이 기초를 테스트해 봅시다. 이 파일은 건물의 무게에 대해 마찰력을 발생시킵니다. 토양 반동력과 추가적인 마찰력의 도움으로 래프트 파일 기초는 안전한 치마 한 개 내에서 훨씬 더 일찍 치마에 도달할 것입니다. 부르즈 할리파의 건설이 완료되었을 때 치마가 5cm 정도에 불과하여 매우 안전했습니다. 다음 큰 과제는 이 파일을 완벽하게 시공하여 디자인을 현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파일 건설을 위해 먼저 오거 굴착기로 구멍을 뚫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장비의 칼날은 흙을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하지만 베이커 씨는 두바이의 지하수라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주변의 중장비로 인해 시추공이 무너지고 짠 지하수로 채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흙을 굴착하는 동시에 오거의 샤프트에 드릴링 액체를 부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슬러리가 생성됩니다. 물보다 밀도가 높은 슬러리는 시추공의 벽에 수압을 가합니다. 따라서 토양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시추공이 준비되었으므로 작업자들은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흙을 그대로 고정하기 위해 임시로 속이 빈 강철 실린더를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 긴 원통 모양으로 용접된 철근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일반적인 콘크리트 타설에서는 작업자가 콘크리트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깊은 시추공에서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액체처럼 흐르는 특수 콘크리트인 SCC C60이 파일에 사용됩니다. 콘크리트는 트레미관의 도움으로 부어졌습니다. 기초 공사에만 2년이 걸렸습니다. 부르즈 할리파의 전체 기초 공사 순서가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지탱할 수 있는 훌륭한 기초 설계를 두바이의 느슨한 토양에 완성했습니다. 이 파일 레프트가 중력을 거스르며 서 있지만 두바이의 거센 모래 폭풍은 또 다른 도전 과제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파일 레프트 디자인은 모래 폭풍이 몰아치면 실패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설계 제안이 있나요? 이 타워가 쓰러지지 않도록 강화하려면 기초판의 중앙에 접착제를 붙일까요? 아니면 가장자리에 접착제를 붙일까요? 부르즈 할리파의 중앙에 접착제를 붙이면 바람의 힘으로 인해 쓰러집니다. 가장자리에 접착제를 붙이면 건물이 튼튼하게 서 있습니다. 원래의 부르즈 할리파 디자인에서도 비슷한 기술을 파일 디자인에 적용하여 날개 부분의 파일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깔끔한 디자인 변경 덕분에 부르즈 할리파는 최대 시속 240km의 풍속을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엔지니어들은 최적의 파일 배치를 분석하기 위해 임시 테스트 파일에 무거운 하중을 가하고 치마를 연구하는 등 엄격한 파일 하중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6개월에 걸쳐 부르즈 할리파의 23개 지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기다리셨던 답이 나왔습니다. 부르즈 할리파 기초에 전기를 계속 공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페르시아 바다에서 스며든 염분이 파일 내부의 철근을 부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팀은 배터리의 원리인 전기 분해를 이용했습니다. 이 철근을 음극으로 만들고 티타늄 메쉬를 희생 양극으로 사용했습니다. 정류기의 직류 전류가 이들 사이에 흐르면 전자가 음극에 침전됩니다. 이는 철근의 부식을 방지했지만 양극 금속을 심하게 부식시켰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양극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식을 완전히 방지하려면 최적의 전류량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류를 과도하게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수소 취화라는 현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현상은 철근을 부서지기 쉽게 만들고 빠르게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진이 개발한 음극 보호 시스템은 전기가 과잉 공급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음극 보호 영역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 수년에 걸쳐 기초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이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페트론에서 저희를 후원하고 채널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은 또한 독점 영상에 액세스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